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또 동꼬님이 얼마나 또 숨 막히게 할지 여러분들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궁금하네요.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없어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없어졌지만 존재하는 것? 네네. 오호.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추상적이기도 한데, 그죠? 네네네. 오호,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 막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영업사원이 어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거를 웬만하면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당사자가 그런 건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시기도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예전 일이에요. 근다고 30-40년 전은 아니고 그래도 좀 예전 일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밑밥을 깔자면 누가 쫓아온다든가 되게 무섭다든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시시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괜찮아요. 이분도 직업은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당직을 서고 계셨어요. 당직날 당직을 서고 있는데 손님이 한 분 오시더래요. 늘 똑같은 일상이죠. 상담실 들어가서 차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견적서도 뽑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차량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하도 많이 해서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입으로 술술술 나와요. 네. 가격, 설명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그쪽으로 쓱 빠져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방어막을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눈으로 열심히 스캔을 하고 있는데 손목에 차져 있는 손목시계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상당히 고가의 그런 손목시계였는데 사장님 손목시계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이거 상담을 할 수가 없다고. 사장님 이 손목시계 진짜 남자들 로망인데 사장님 부럽다고 이거 얼마 정도 하는 시계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거 내 형편에 이런 거를 새 걸로는 못 사고 그래도 나 이거 중고로 가져온 거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중고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꺼려지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고 샵 모르냐고 하면서 거꾸로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내가 한참 전부터 다닌 데가 있는데 그 중고 물품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명품관이 따로 있다고. 중고 명품? 네, 중고 명품관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거기 가면은 진짜 명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몰랐냐고 영업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사장님 거기 좀 알려주시라고 해서 또 이제 받아 적고 또 자동차는 상담할 거 상담해가지고 그 시계로 얘기를 풀어간 게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계약까지 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까지 하고 그분이 가고 이제 명품관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몸에 명품을 걸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저하고는 좀 성향이 안 맞는데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이분도 명품을 싫어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한번 구경이라도 가봐야겠다. 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갔대요. 알려준 데를 바로 가봤더니 시하고 그 경계면 쪽은 보통은 도심 이런 게 없고 좀 이제 논두렁 밭두렁들이 좀 많아요. 네. 지방도시 쪽은 그런 쪽에 덩그러니 건물 하나가 있는 그런 중고 샵이에요. 뭐야? 그래서 가봤더니 건물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원룸 정도 크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룸 정도 크기고 2층짜리 건물이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놨대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내부로 들어갔더니 인테리어도 좋고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같은 이런 무거운 것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뭐 테레비, 컴퓨터, 좀 가벼운 것들이 생활 잡화 이런 것들이 2층에는 전시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1층을 둘러보고 2층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명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온 김에 컴퓨터 마우스가 그때 하필이면 휠이 고장이 났었는데 마우스 하나 사야겠다 해서 마우스를 하나 갖고 나오는데 새거 같더래요. 진짜 케이스까지 다 있는 새거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금액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해서 야 여기는 한 번씩 올만 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결제를 하면서 여기 명품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있는 거 맞아요? 물어봤더니 명품관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바깥에는 못 놓고 멤버십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멤버십이면은 결국은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따로 돈을 받고 있지는 않고 이제 고가의 물건이니까 고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한번 만져보다가 파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멤버십은 쉬운 얘기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의 신상명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있을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도 멤버십 가입을 좀 하고 명품샵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간단한 종이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별다른 건 쓰진 않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주소 이 정도만 딱 적더래요. 딱 적고 신분증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갖고 도망가면은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 해가지고 내일 연락 드릴게요. 명품관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우스만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왔대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예약을 좀 잡아드릴 건데 내일 한 2시 정도에 타임이 비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여기는 시간제로 운영이 되는 거 했더니 저희가 그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곳은 2인 1조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는 예.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관람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준대요. 한 팀당.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끊어져가지고 입장을 할 수가 있고 2명이 들어가는 거 컨펌은 그쪽 업체에서 따로 한대요. 그냥 예. 임의적으로 내가 막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백화점에 가보면 명품샵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직원 수만큼.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 우르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진짜 오리지널로다가 운영을 하는구나 기대가 한껏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일 2시 타임 예약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시간 맞춰서 갔대요. 가가지고 직원 안내에 따라서 명품관은 지하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본인 말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온 사람 해가지고 지하 1층 내려가가지고 명품관 관람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1시간 내에 바로 구매 의사를 밝히셔야 된다. 살 거면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예약해서 나중에 내가 사고 이런 건 안 된다 말을 해주더래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별로 볼품이 없더래요. 인테리어랑은 되게 잘 해놨는데 자기는 그런 되게 고가의 시계를 좀 저렴하게 사고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고가의 물건은 거의 없었고 되게 자기 기준에 너무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물건들만 그것도 종류도 많지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여기는 내가 얘기를 들은 거랑 좀 다른데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조금 소개를 받고 오긴 했는데 종류가 이렇게 별로 없냐고 문의를 했더니 이게 중고잖냐고 우리는 물건이 많이 수급이 될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물건이 전시가 될 거고 지금처럼 쭉 판매가 되고 수급이 없으면은 조금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중고 물품의 특성상 그 말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내가 사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냐 그랬더니 이쪽 업체는 일절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쉬운 얘기로 순 운빨인 거예요. 운빨. 내가 좋은 때에 와서 그 물건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고샵을 운영하는 사장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자주 그 중고샵을 가야 될 테고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지상 1, 2층에 있는 물건도 괜히 하나씩은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많이 이제 왕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은 전략이다 해서 그 이후로
한 두세 번을 더 갔는데 갈 때마다 내용은 비슷했대요. 별 볼 일이 없었대요. 심지어 아침 첫 번째 타임을 좀 예약해서 가봤는데도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구나.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첫 번째 계약 넣으신 분 차량을 대금을 집행을 하고 출고를 해야 되니까 연락을 드렸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고객분이 뭐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흔치는 않지만 내가 계약을 했는데 해약을 한다고 말하기가 껄끄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계약금 10만 원을 날릴지언정 연락을 피해버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핸드폰 번호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바뀌었다니까 연락할 방법이 막막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하나가 또 이렇게 날라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번에는 아시는 분 소개로 다른 분을 또 상담을 했대요. 상담을 하는데 이분도 그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모델의 시계를 차고 계시더래요. 네. 그래서 때마침 잘 됐다 하고 똑같이 시계를 이제 빌미 삼아서 말을 이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분도 거기서 샀대요. 그 중고샵에서. 그래서 그 중고샵이 그러면은 되게 활성화가 돼 있나 보다. 이 시계 언제쯤 사셨냐고 그랬더니 한 반년 전쯤에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갔던 시기가 좀 별로 물건이 없던 시기가 맞았구나. 좀 주기적으로 거긴 다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 분도 소개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계약으로 일단 성사가 되거든요.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한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가본 거예요, 거기를. 꼬박꼬박 가봤는데 자기가 갈 때는 진짜 볼품이 없더래요. 변함이 없더래요, 그냥. 그래서 나하고 여기는 안 맞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고객도 차량 출고할 때쯤 연락을 드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아주 이제 왼수구나. 그래서 가운데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분 연락이 안 된다 얘기를 해봤더니 나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2개를 풀렁풀렁 날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은 흔치는 않지만 근데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그 명품관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더 갔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서 그냥 아예 발길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길을 끊고 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이 하나가 나오는데 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단지 작업을 저희가 좀 해요. 이게 출력을 하든 아니면은 접지를 받아서 하든 A4 용지 사이즈나 B4 사이즈에 자동차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를 3번 접어서 우체통에 넣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생활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그 근처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우체통에 넣고 또 다른 일 보러 가시고 이게 이동할 때마다 그 근처에다 항상 판촉을 하시는 게 생활이 돼 있으신 분인데 우연히 차를 타고 그날은 아침부터 한번 오늘은 빡세게 판촉을 해보자. 또 혼자 나갔대요. 혼자 나가서 뭐 전봇대 족자도 걸고 이렇게 판촉을 쭉 하면서 가는데 시내권에서 시외권으로 쭉 타고 나가면서 판촉을 하는데 쉬운 얘기로 농공단지 비슷한 이런 단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 원룸촌이 있었네 하고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업단지 옆에 있는 원룸촌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름해 보여도 타지에서 이렇게 주말 부부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가가지고 우체통에다 쭉 꽂고 있는데 그 원룸 단지가 크진 않았대요. 달방 단지인데 쭉 꽂는데 제일 위에 있는 곳은 약간 떨어져가지고 상기석 아래쪽에 있는데 하나는 좀 위에 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걸어서 쭉 올라가면서 판촉을 하고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일단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네. 왜 이상하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달방들은 주로 달방은 낮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은 카풀을 하기 때문에 자기 차는 주차를 보통 해놓거든요. 막 일주일씩. 거기는 차가 딱 2대가 대져 있는데
일단 두껍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고 타이어도 바람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방치차죠. 방치차 2대만 딸랑 있고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 을씨년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곳이다 하고 우체통에다가 이걸 쭉 꽂는데 자기가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보였대요. 네. 딱 꽂는데 자동차 그 과태료 고지서가 하나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그 앞에 이름이 이제 써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오늘도 똘비를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김똘비란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김똘비란 이름이 실존 이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이름이 동명이인이 거의 없을 만한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누구냐? 첫 번째 계약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 똘비 사장님이 주소지를 옮기셨나? 근데 이렇게 그 건물을 보니까 뭐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겼든가 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왜냐면은 동명이인이 있을 만한 이름이 아니었대요. 그 이름 자체가. 네. 그래서 사연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판촉을 쭉 하고 갔대요. 가고 거기 농공단지나 이런 단지가 있는 곳은 한번 내가 차를 팔면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한 달 건너서 차를 판매가 되니까 조금 집중을 해서 판촉을 했는데 한 보름도 안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가서 또 우체통에 쭉 꽂고 그 근처 전봇대 족자를 걸고 그 좀 을씨년스러운 원룸 거기 가가지고 이걸 꽂는데 이번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2번째 이 차를 자기한테 계약하신 분의 우편이 있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참 기묘한 일이구나. 나한테 차를 계약하신 분 2분이 어떻게 다 여기에 살 수가 있지? 하면서 2번째 이름은 뭐 약간은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하면서 여기는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기묘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냥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해당 원룸을 이렇게 둘러봤대요. 우리가 아는 원룸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거기는 좀 길다란 복도식 원룸이래요. 그래서 2층짜리인데 전형적인 달방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기는 달방인데 주인 연락처도 안 써 있고 올 때마다 차 한 대도 주차되어 있는 차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느낌이 그냥 되게 이상하더래요. 그 일신년스러운 그 느낌의 이유를 자기가 알겠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 그냥 적어봤대요. 써있는 그대로 뭐 1, 2, 3, 4, 5, 6 다음에 왔을 때는 사람이 살면 바뀌어 있겠지. 그냥 그런 생각, 우스개 같은 생각.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우체통에 꽂으려고 갔는데 기가 막히게 본인이 꽂은 전단지 일단 하나도 없이 다 치워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또 전단지를 꽂고 전기 계량기를 봤는데 1, 2, 3, 4, 5, 6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은 뭐 1, 2, 3, 4, 5, 8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1, 2, 3, 4, 5, 6 똑같이 돼 있더래요. 예. 뭐야, 여기는 사람이 그럼 안 사는 곳이야? 근데 우리 김똘비님도 지금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 과태료는 알아서 등본산 주소지를 따라가잖아요. 그냥 발송이 되잖아요. 이건 되게 희한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봤대요. 왜냐면 주변에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1층 들어가는 공동현관이 비밀번호 키로 잠겨 있더래요. 근데 달방을 이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통 달방은 그 공동현관을 비밀번호 키를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비밀번호 키로 돼 있는데 이게 건전지를 넣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기계식 비밀번호 키가 있어요. 네. 건전지 없이. 그러니까 번호만 똑딱똑딱 누르고 위에 이렇게 자물쇠를 손으로 착 돌리면 번호가 맞으면 돌아가는 방식의 기계식으로 잠겨 있고 옆으로 돌아서 창문 쪽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면서 보는데 안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안이 보이는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궁금증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대요. 거기 명의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등기부등본 상에는 멀쩡한 건물이더래요. 그냥 뭐 특이할 건 없고 회사 소유는 아닌 것 같고 참 신기하긴 한데 거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래요. 그냥. 그래서
후배 하나를 데리고 그 근처 또 판촉을 하면서 후배를 데리고 또 같이 갔대요, 거기를. 예. 그래가지고 후배도 한번 보여줬대요. 네가 보기에 이 건물은 어떠냐? 그랬더니 후배가 형님 이 건물은 버려진 폐건물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여줘 본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왜? 그랬더니 형님 봐봐요. 제대로 연결된 선도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전선이고 뭐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더래요. 바깥에서 예. 들어오는 선들이.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잠깐 망 좀 한번 봐봐. 그랬더니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차를 판 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봤더니 여기로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는데 나 되게 궁금해. 나 한 번만 좀 볼 테니까 망 좀 한번 봐봐. 왜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편했대요. 그래서 후배가 뭐 알았어요. 사람 오면은 내가 바로 전화 누를 테니까 그러면은 나오세요. 그러면서 전단지를 가져갔는데 전단지를 저희가 이렇게 대문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문마다 붙이는 거. 네. 만약에 걸리면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냥 전단지도 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공동현관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공동현관을 봤을 때 비밀번호 키가 조금 손때가 묻어있는 번호가 몇 개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똑딱똑딱 눌러가면서 조회를 해보는데 이게 네 자리도 이걸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럼요. 5자리인지도 모르고. 예. 한참을 똑딱똑딱 눌러보는데 똑똑똑똑 하고 위에를 착 돌리는데 착 하고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모험심을 가진 이런 쾌감 있잖아요. 괜히 막 두근거리고 예. 착 열고 공동현관 문을 끽 하고 열었는데 거기 복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 문들이 짝짝짝짝 있는 복도식인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암실이더래요. 암실. 빛이 단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암실이더래요. 어두운 암실. 와, 그러니까 공동현관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은 빛이 단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예. 상태더래요. 그래서 와, 이렇게 생긴 데가 다 있어. 사람 사는 데가 하면서 핸드폰 후라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작 센서라도 있어서 불이 켜질 줄 알았는데 불이 켜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 공동현관 문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안으로 쓱 들어가면서 이렇게 좌우를 보는데 버려진 건물이구나,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더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이나 이 양쪽에 있는 문 손잡이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더래요 이미.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면은 하다못해 자기 방문을 열면은 그 손잡이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관리를 안 해도. 근데 거기에 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 이 건물은 참 기괴하다, 기괴. 오. 와, 우편은 그럼 누가 치우는 거야? 관리자가 있다는 소린데? 와,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보는데 방 하나는 손잡이가 맨들맨들 하더래요. 먼지가 없이. 그래서 왜 그랬나 모르겠대요. 지금도 이건 범죄인데 그냥 열었대요. 문을 열어봤대요. 버려진 건물에 생각이 드니까. 그랬더니 네. 그냥 문이 끽하니 열리더래요. 그래서 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이 사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캐비넷만 하나 떨렁하고 있더래요. 캐비넷만. 예.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사람이 한 번씩 주인 세대가 뭘 와서 놓는 창고인가 들어가고 캐비넷을 한번 열어봤대요. 그냥 여기까지 들어온 김에. 캐비넷이 다이얼 방식 비밀번호가 채워져 있는 건데 그래서 안 열리면 그냥 말자 하고 옆에 손잡이를 탁 돌렸는데 그냥 열리더래요. 캐비넷이 청 하면서 열려가지고 캐비넷 문을 싹 열었는데 그리고 후라시를 이렇게 비춰보는데 하면서 뒤로 주저앉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캐비넷이 3단 4단 안에 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빽빽하게 사람 손가락이 쫙 들어가 있더래요. 사람 손가락이. 예. 그걸 보고 뒤로 주저앉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뭘 본 거지? 한번 다시 후라시를 비추고 봤는데 사람 손가락이 고무줄로 10개씩 묶여가지고 쫙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 정말 이 기묘한 광경에 덜덜 떨리면서 후라시를 비추고 이렇게 멍하니 굳어갖고 보는데 색깔이 좀 이상하더래요. 이 손가락이.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리콘 손가락이더래요. 사람 손가락이 아니고. 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예. 네, 실리콘 손가락이더래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손톱이나 이런 거는 구현이 안 돼 있고 지문이 있는 손가락 실리콘이더래요. 다 예? 지문이 있는 이 실리콘마다. 그래서 참 살다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지문이 있는 실리콘이라니 해서 다른 거 몇 개를 대조를 해서 보는데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 하면서 아무튼 지문이 다 있더래요. 그 손가락마다. 네. 그래서 일단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캐비넷 문을 닫고 자기 와이셔츠를 이용해가지고 문 손잡이랑 다 닦았대요. 괜히 느낌이 좀 더러워가지고 혹시라도.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참 저기는 뭔가 희한한 거 투성이인 달방이구나. 김돌비 씨도 그렇고 느낌이 좀 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근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여러 명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차량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계약서를 내밀고 서명을 해야 되니까 펜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 거 펜을 꺼내시더래요. 안주머니에서. 근데 그 우리 몽자로 시작하는 큰형님 있잖아요. 그 펜계에 몽자로 시작하시는 그분. 몽블랑. 네. 그 형님을 안주머니에서 싹 꺼내시더래요. 예. 그래갖고 또 영업사원이 펜이 눈부시다고 또 멘트를 쳤대요. 예. 쫙 멘트를 쳤더니 그분이 이거 시계뿐만이 아니고 넥타이 핀까지도 그 명품관에서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여러 번 갔었던. 그래서 야, 그 명품관은 끊임없이 내 눈에 치이는구나.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분한테 이걸 쓰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원룸 뭐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보다가 문득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더래요.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할부를 할 때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첫 번째 고객, 그 시계 때문에 두 번째 시계 고객, 그 다음에 원룸이 있는데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혼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둘 다. 그래? 그러면 오늘 계약하신 분, 이거 확인 한번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다시 가서 그 서류를 다시 들춰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기억이 맞더래요. 첫 번째 분도 혼자, 두 번째 분도 혼자. 그러면서 괜히 드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음날 사장님 그 할부를 지금 진행시킬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때 가가지고 서류 급하게 떼면 뭐하니까 오늘 미리 좀 서류를 떼놓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빠르게 서류들을 받았대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분도 혼자시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가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냐면 사장님 그 몽블랑 펜이랑 넥타이 핀이랑 그 중고 거기 명품샵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다고 거기 혹시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하고 모르는 척 그냥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그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똑같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저도 그 건물은 알 것 같은데 그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몇 층에 명품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있죠. 그거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면서 내려가는 길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이 들어간 입구랑 다른 입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오?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나는 왼쪽 문으로 항상 명품관을 들어갔는데 이분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품관을.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좀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요 선생님 밤 10시가 됐고 새벽 4시가 돼도 좋으니까 그 명품관을 혹시 또 다음에 가실 때 저한테 할부 잘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하나만 좀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그 명품관에서 쇼핑하시고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좀 주시라고. 이거 잊지 말고 꼭 약속 좀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썬팅 진짜 좋은 걸로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고객이 얼떨떨하니요. 알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3주 흘렀나? 새벽 1시에 납득이 안 되는 시간이죠. 새벽 1시에 할부 잘 부탁드리는 문자가 오더래요. 새벽 1시에 명품관에 간다고?
그래서 기다렸대요. 잠을 안 자고. 네. 기다렸는데 동이 텄는데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침 8시에.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더래요. 예.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뭔가가 있다. 경찰에 제보를 해야겠다. 근데 경찰에 뭐라고 제보를 하지? 그냥 내 고객들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제보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일주일 넘게 흐른 거예요. 바로 하려다가 보니까는 좀 모양새가 이상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그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온 2살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형님은 그쪽 지역에서 단란주점을 몇 개 운영하시고 어려서부터 건달 생활을 한 2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건달 그쪽 세계에서 그래도 원로 중에 한 명이 되신 분인데 나이상으로. 네. 사람들 만나다가 우연히 만난 김에 물어봤대요. 그냥 형님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째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건달 형님이 야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은 거야. 네가 그거 신고해가지고 뭐 어쩔 건데? 네가 정의의 사도냐? 하면서 그냥 흘려 넘기더래요. 예. 듣고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딴 건 아니고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어딘지 살아 계신지 이런 거는 혹시 내가 이 사건 설명을 하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거는 내가 내일 물어봐야겠다. 경찰 쪽에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 나도 바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오전 업무를 살짝 보고 있는데 그 건달 하시던 2살 위에 형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근데 어제 네가 나한테 그 물어본 거 있잖아. 갑자기 넌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형님 내 고객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분도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 입장에서는 형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말 그냥 좀 웃기겠지만 좀 들어봐.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냥 그쪽 업계에서도 되게 괴담같이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대요. 괴담으로. 건달들은 쉬운 얘기로 건달의 세계가 있고 그 건달 세계도 우리가 어둠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쪽 아예 결이 다른 어둠의 세계가 또 있대요. 아예 결이 다른. 네. 그쪽에 대한 그런 괴담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괴담에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신상명세서를 받지 않냐.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신상명세서를 받으면 이 사람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우리가 거기다가 기입을 하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 가족관계증명서나 신상명세서를 떼보려면 얼마든지 떼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도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디 나쁜 데다 의뢰를 하면 그런 게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도. 근데 그때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이면은 오른쪽 방으로 아닌 분들은 왼쪽 방으로 그 명품관을 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없어져도 크게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 친구 예를 들어서 돈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꼬가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예. 근다고 내가 막 실종 신고하고 돈꼬 찾으러 길바닥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우리 친구 없어졌다고.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잘못되게 만들어요. 잘못되게 만드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그거래요. 잘못되게 만들어서 이분을 세상에서 없애는 게 아니고 사람은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 명의는 살아있어요. 명의는 살아서 이 사람 이름으로 과태료나 뭐가 나오면은 그것도 관리를 다 하고 이 사람 이름으로 중고차도 사고 그래서 범행에 이용을 하든 어디 이용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명의를 이용을 해서 절대 잡혀서는 안 될 나쁜 짓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네가 말한 실리콘 손가락들 있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게 있어야 서류 같은 거 떼기가 편하거든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이게 아구가 진짜 잘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쪽 괴담하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쪽에서 있는 괴담이야. 그냥 괴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밑바닥이면 거기는 심연이거든. 우리랑 아예 어두운 정도가 다른 곳이야. 그냥 너 신고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너의 일이잖아. 넘어가. 이런 거 괜히 쑤시지 마. 하고 경고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어려서부터 아는 동생이고 하니까 본인도 듣고 보니까는 재밌어가지고 술자리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왜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냐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괴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가벼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면서 얘기를 했대요. 네. 이거는 괴담인데 동생 더 이상 들쑤시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말 잘 알겠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장난처럼 얘기하고 딱 뒤에 목소리를 착 깔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그 정도 눈치밥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쑤셔야겠다 하고 그 일을 덮었대요. 그 일을 덮고 예. 더 이상 고객들이 명품을 꺼내도 물어보지도 않고 명품관에 그쪽에 다시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도 크게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흘렀고 지금 그 자리들은 다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아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을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신입사원 얘기할 때 그쪽에서 일했던 그 뿌로코 꼬봉 그 형님 오, 예. 그 뿌로코 꼬봉을 좀 하셨던 그 형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 왜 그러냐면은 그쪽 업계가 결이 다른 어둠의 업계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형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 없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주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예. 강력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대요. 자기가 그쪽 업계에 있으면서 자기 눈에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옆집에서 진짜 사람을 해야 하는 사건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약을 거기서 제조하고 있을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우린 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치안이 좋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다들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평균 학력이 높은 나라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기치기가 너무 좋대요. 진실을 숨기기가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어서 왜요 형님? 많이 배운 사람한테 어떻게 사기치기가 편해요? 그랬더니 한국은 많이 배웠는데 인정하는 법을 못 배우는 나라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이 있으면은 뭐 괜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어렵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싸운대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은 이상하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 말이 틀렸을 때 인정을 안 하는 나라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의 선이 어디까지인가만 알고 있으면 그 선 내에서만 사기를 치면은 거의 무조건 넘어가는 나라래요. 이 나라가. 소름돋아. 와.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물어본 일들 있지? 예. 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예. 네 상식은 거기까지니까. 넌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 상식 내에서만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팩폭이다, 팩폭. 아니야. 진짜. 세상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움직이지가 않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그거야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뿌로코 꼬봉을 하셨던 형님이.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건 주워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거기서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전처럼 임팩트 있어갖고 막 누가 쫓아오고 무섭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스스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또 약간 솔직히 좀 무서웠던 얘기여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동백꼬마님 거짓말쟁이시네. 예. 왜요? 아니 안 무섭다며요. 막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진짜로 이분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그 시들무 거짓말쟁이 1등이야. 아니 안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아유, 그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했네요. 아 이거 봐, 다 피노키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와 이거 시들무게 피노키오 이거 어떡하죠 동네 꼬마님? 아이고. 야 잠깐만.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비현실인 거야.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시들무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분 자기 상식이 벗어나면요 그냥 주작이라고 그럴 수 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 뭐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맨날 그런 걸 봐오니까 이게 아, 사람마다 딱 그 한계점인 상식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상식이 맞아요. 벗어나거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참 진짜 현실이네요. 이게 이제 현실 공포 중에 진짜 또 현실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세상에는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네, 그게 또 예.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기요. 감사합니다. 돈코키오 누구야? 아이고 돈코키오래요. 이제 또 별명 자꾸 생기셨네. 이상한 것 좀 만들지 마요. 돈코키오 그냥 코가 늘어나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 돈코키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안 무섭다, 이번 거는 좀 시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말 그냥 괴담으로만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만 이런 건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들 어느 괴담 어느 유튜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